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딱딱한 1부를 넘어서 즐거운 2부 우리 시시각각 시즌 6야. 예, 그러니까요. 벌써 6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래간만에 방송을 해가지고 네. 살짝 긴장되지 않아? 예, 그러니까요. 지금 바지가 다 젖으셨어요. 손에 땀 나가지고. 땀 자, 손에 땀이 많으시네. 이 긴장감을 즐겁게 또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네. 저희가 12월에 못 볼 수도 있었는데 12월 이후로. 진짜 농담 아니라 그 체포조의 명단이 있을 뻔 하셨던 분이시죠. 저는 농담 아니라 그 저랑 친한 그 남모 목사님 계시잖아요. 만약에 계엄이 됐어, 그 성공했어, 그럼 남모 목사님은 무조건 잡혀가겠죠? 그냥 뭐 무조건 1순위야. 그럼 남모 목사님 잡혀가, 막 고문해. 너 누구랑 친해? 그럼 이진우라고 있다. 그러면 나를 또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먼저 얘기하겠죠. 그러면 내가 잡혀. 그럼 너 친한 놈 누구야? 그럼 김수호. 우리 다 연영백에 누워가지고 서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가 근데 진짜 천만 다행인 거예요. 그럼요. 예. 예,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계엄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이상한 사람은 저희가 그 이후로 지금 처음 방송하는 거죠. 처음이에요. 예, 계엄 이후로 처음이죠. 처음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그냥 식자재 마트 가가지고 삼겹살이랑 소고기랑 사가지고 진짜 저는 근데 보통 그런 네. 일이 생기면 라면이랑 뭐 이런 거 사지 않아? 아니요, 이제 저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좀 예. 뭔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광주에 살았어가지고 예. 그런 좀 약간 저 그런 얘기 많이 좀 들었겠구나. 그럼요. 경험은 못했어도. 네, 저희 가족분 중에 그러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진짜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큰 위기를 넘길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아직도 내란이 종식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히 종식을 하려면 조만간 투표도 여러분 네. 잘해야 되고. 그럼요. 그러려면 또 정치에 관심을 또 가져야 돼요. 가져주셔야. 그래서 예. 누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정치인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요. 저번에 한번 나오셨던 분이신데 저희 그 군산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서은식 의원님이시라고 우와! 네. 불렀습니다. 아니 이제 뭐 거의 단골 되시겠어요. 네, 이번이 두 번째신데 저번에 좀 아쉬워가지고 좀 아쉬웠어. 네, 저번에 좀 아쉬웠어요. 네, 근데 같이 저번에- 나오신 분께서 너무 이제 막 저번에 그 김영일 열정적으로- 의원님이랑 같이 네. 나오셨는데 김영일 의원님이 거의 파라를 썼어. 예, 파라를 써버렸어. 맞습니다. 그냥 음. 막 선수로 약간 밀어가지고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 돼. 예, 그렇게 되면 안 돼. 정보력은 훨씬 더 서은식 의원님께서 많으셨는데 그럼 너무 김영일 의원님은 정보력이 없다? 아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김영일 의원님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서은식 의원님 오셨으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구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한번 네. 지역구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좀 활기차게 하려고 지금 손을 흔들어 나가서. 예. 해진, 소룡, 미성, 신풍, 사막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네요. 저 소룡동, 미성동, 해신동, 사막동, 신풍동 지역구를 둔 서은식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또 출범을 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군산시하고 김제시가 아주 첨예하게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신앙만을 중심으로 보면 저걸 좀 비춰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좀, 예, 클로즈업으로. 신앙만인데 이게 방파제가 있어요. 네네. 방파제. 이 방파제는 안공이 돼서 이건 관할권에 지금 갈등을 빚고 있고, 그다음 관할권에 대한 갈등 하나, 그다음에 이제 신앙만에 대해서 무역항 지정에 대해서 지금 갈등을 빚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지금 현재 이슈되는 것은 이제 무역항 지정입니다. 이 무역 지정 이게 이 신항만이 내년 하반기에 아마 개항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2월 4일 날 전라북도 도지 김광현 지사가 와서 얘기하기는 내년 6월 달에 개항을 한다는데 4월 14일 날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해수부 항만국장을 만났어요. 네. 항만국장을 만나니까
개항을 언제쯤 합니까? 물어보니까 올 한 내년 하반기 정도 아, 네네. 개항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개항을 하려면은 무역항 지정을 해야 되는데 무역항 지정에 대해서 하려면은 이 항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운영에 대한 방식, 명칭 이걸 또 김제하고 우리하고 아주 첨예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관할권과 무역항 지정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 의회에서 할 일이 어떨 것인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정치인 영역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일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올 1월 달에 조직한 것이 새만금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의회 소속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먼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아마 시민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관할권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무역항은 해수부 산하에 있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관할권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역항 지정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 두 개 다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할권하고 무역항 지정 완전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관할권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관할권 부분은 지금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지금 현재 심의 중입니다. 네네. 결정을 작년 11월이나 12월에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예. 그런데 군산시에 워낙 심하게 어떤 그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무역항 지정이 갑자기 또 핫한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게 묻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역항 지정이 끝나면은 아마 관할권 부분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일단 말씀하신 게 그 관할권은 행안부 장관이면 이상민 아니에요? 지금 사퇴하셨? 그렇죠. 네. 이상민 장관이. 이상민 예. 장관이지. 근데 아. 이상민이가 지금 11월, 12월에 뭐 하고 있었겠어? 바빴어. 네네. 바빴어. 네, 그렇습니다. 바빠서 이거 뭐 관할권 신경도 못 썼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 계엄 준비하느라 예. 계엄 준비하러 바빴어. 이거 무슨 뭐 이거. 아, 그럼 이게 혹시 언제쯤 결정된지? 근데 그 부분은 우리는 지금 이제 관할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군산시 입장에서는 좀 미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전체적인 사업을 다 완성이 되면은 네네. 그때 가서 경계를 지정을 하자는 건 우리 주장이고 일관된. 그다음에 김제는 건건마다 지정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지정을 하려고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때마다 결정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하나하나 그려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김제시는 그냥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했으면 경계를 좋겠다. 주장하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모든 새만금을 개발 계획 완성이 되면은 그때 가서 지정을 하자는 그 좀 상반된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신항만 방파제는 아마 내년에는 올해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아, 올해에는 올해는 결정이 될 거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는 계속해서 지금 좀 미루려고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전에 새만금 이제 거의 만들어지면서 이 관할권이 이렇게 나눠진 게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군산이 거의 80% 이렇게 군산 거 아니었어요? 다 군산 땅이겠죠. 그러니까 다 군산 땅이었잖아요. 92년도에 예. 지방자치법이 변경이 됐어요. 예. 지방자치법이 그전에는 그럼 관할권은 이제 매립지를 어떻게 관할권을 결정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주된 요인이 해안 경계선이었어요. 해양 경계선. 그런데 92년도에 지방자치법이 4월 1일부로 변경됐는데 개정이 되면서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법이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그 해안선에 상관없이 그냥 행안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끔 변경이 됐다. 그렇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시는 그때는 아마 그럴까 이제 추론을 해보면은 예. 그때 당시에는 해안 경계선으로 결정을 하니까 지금까지 예. 뭐 헌법적으로 일관되게 결정하니까 해안 경계선 결정이면 당연히 군산 땅이거든요. 그럼 뭐 걱정을 안 하고 있었겠죠.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제시에서는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1명이에요. 예. 의원이 예. 11명인데 국가 관료가 예. 5명이에요. 예. 민간이 6명. 예. 그러니까 김제시에서는 11명을 1대1로 다 공략을 했구나. 공략을 한 거죠. 아하. 우리 시는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여유 있게 그냥 뭐 그렇죠. 니들이 뭘할 건데 11대 뭐. 0으로 진 거예요, 그거 사실. 아, 그럼 그걸 공략을 누가 김제시는 예. 그러니까 김제시에서는 아마 결정 그러겠다.
이게 법이 바꿔졌으니까 이건식 찬스가 시장을 있다. 직접 이건식 시장을 만나봤거든요. 네네. 예, 작년 8월달, 9월달인가 한번 만났는데 어. 이건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 관할권 얘기를 하니까 김제 시민들이 바위로 돌치기 아니냐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군산이 큰 형이니까.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해양경제선을 하니까. 네네. 그런데 이건식 시장은 아니다. 11명만 우리가 포섭하면. 포섭하면은 네. 우리 땅을 가져올 수 있다. 아. 근데 그 공약이 주요한 거죠. 근데 우리 시는 근데 좀 어쩌면 그게 대책이- 먹힌 거고, 그게 성공을 그렇죠. 한 거고. 성공한 거고 우리 미포. 그래서 이호방조제가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부안 이전에 예. 가렵도까지 이게 1호방조제예요. 예. 네네네. 그다음에 가렵도에서 신시도까지 2호방조제. 예. 네. 그러니까 의원님, 가렵도도 앞에 이게 카메라 가렵도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의원님 이렇게 예, 앞에 카메라 쪽으로. 저희는 안 봐도 됩니다. 예, 예. 가렵도는 예. 사실 그때 당시에는 옥도면 가렵돌이었어요. 예. 네네네. 군산시. 예. 그다음에 여기 신시도도 마찬가지. 예. 여기 그 옥도면 신시도리. 예, 예. 그런데 아. 이 자체가 여기가 2호방조제 뺏긴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 그리고 3호방조제가 여기 신시도에서 야미도까지 예. 3호방조제. 네. 야미도에서 비흥항까지가 4호방조제. 예. 비흥항에서 내초도까지가 5호방조제. 예, 예. 네네. 5개 구간인데 예. 여기는 군산 해안경계선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신수도 배수도 있는 데가 전부 다 군산 옥도면 땅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거 뺏긴 것은 네. 이건 우리 시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권 굉장히 일단 무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섬까지도 원래 다 군산 땅이었죠. 그러니까요. 섬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럼 섬도 다 그렇죠. 가렵도도 지금 넘어가 있고 현재 가렵도는 군산시 가렵도가 아니고 부안군이 돼 있어 지금. 부안군 가렵도가 아.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땅을 뺏긴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땅을 뺏기는 거야. 이건 자기의 땅을 뺏긴 게 말이 돼? 그럼 전쟁을 해야지. 땅을 뺏겼으면 우리가 가만히 아, 있으면 되냐고. 전쟁주의자신가요? 아니 그건 아, 그건 아닌데. 아니 그게 내 말이 그렇다는 아, 거지. 네네네. 이건 지금 땅을 뺏긴 거야. 네네네. 사실. 어. 이제 해상경계선 사실 해상경계선인데 우리 시가 계속 그 바다를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어선 관리라든가 어업 관리 모든 부분들을 전기 수도 공급을 전부 다 군산에서 가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 당연히 우리 이건 지금 뭐 독도를 일본 땅이랑 건 똑같은 지 똑같네. 똑같아 지금. 아 우리 노래 하나 만듭시다. 좀 아니 좀 저희 집중도 있게 아, 뭔가 예, 예. 분위기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금 오래간만에 하니까 제가. 아 그 혹시 뭐 저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아니 그 의원님 근데 이게 이제 새만금 그 신항만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참 삭발하시고 막 주민 의견 이렇게 서명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명이 얼마만큼 받아졌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만 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김제에서도 하는 건지 김제도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가 얼만큼 모아져 있고 이게 얼마나 저희가 설득력 있게 모아져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신앙만 가지고만 우리가 서명을 12만을 받아서 4월 14일 날 해수부에 전달했습니다. 12만이요. 12만. 그럼 저희 군산 인구의 거의 20, 반 20만 정도, 군산이 26만 예. 26만 7천이니까 한 45% 정도 받으신 네, 거네요. 40. 그리고 김제도 받았는데 김제는 인구가 8만이거든요. 예. 네네. 거기는 거기도 똑같이 12만 받았어요. 12만. 8만인데 12만을 받았다고요? 아, 8만인데 12만을. 아, 이게 참. 이게 절박함이 두 시로 보면은 나는 절박함이 김제는 굉장히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 네네. 뺏어가야 되니까 네네네. 우리는 좀 절박함이 좀 덜하는 것이죠. 이제 도시가 크다 보니까 음.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뭐 이것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왜 이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보냐면 이게 어떤 사람은 지역 논리로만 따져서 우리가 막 뭐 이거 새만금 신앙 가지고 막 니네가 너무 다 가지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 네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항만을 운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죠. 엄청 이거는 다르죠.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인프라도 네. 많이 필요해. 그렇죠. 근데 군산은 항만을 엄청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들이 다 있어. 네. 그리고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김제는 심포 조그마한 포구 하나 있었어. 근데 이런 국가 항만을
어떻게 그냥 무조건 가져간다고 이게 운영이 되겠냔 말이야. 아, 창고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중 투자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행정력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의 국력 낭비도 되는 거야.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명쾌하지 않습니까? 군산 이제 신항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될 이유를 네네. 한번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군산항의 역사를 한번 좀 예. 아, 네. 예, 한번 도표로 이해하기 쉽게 해서 지금 도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저쪽 카메라를 잘 비춰주십시오. 예. 우리 군산항이 1899년도에 개항을 했습니다. 네네. 1899년도면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이야. 126년이 됐어요 지금. 예. 126년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79년도 5월달에 네. 이제 이거 내양이죠. 네. 이제 외양 시대가 열립니다. 네. 1979년도에. 네. 네네. 그리고 1979년도 외양이 개항되면서 1부두가 이제 그때 준공이 됐는데 예. 2부두까지 11년이 걸려요. 아. 91년도니까. 예.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나옵니다. 첫 번째, 1987년도에 새만금 간척지 종합 개발 사업을 발표하게 돼요. 예. 네네. 노태우 후보가. 예. 그 다음에 92년 8월 14일 날 한중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예. 네네. 그 다음에 2년도에 4월 달에 대우중공업이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네. 네네. 엄청나게 이게 다시 말하면 대중국 교육기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방공단에서 이제 국가공단으로 바꿔지는 예. 군산의 대변혁이 아마 90년도로 보면 이제 새만금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서해안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그때 하고 좋았지. 군산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그때 진짜 좋았어. 90년도가. 어. 그때 발표한 것이 좋았어, 어떤 거냐면 좋았어. 군장 신항만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요. 네네. 그래서 외양이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 네. 좋았어. 90년 6월에 90년대. 2부두가 준공되고 95년도 7월달에 3부두가 준공되고 97년도 3월달에 4부두는 대우자동차 전용 부두예요. 예. 네네네네. 예. 그리고 2000년도에 10월달에 5부두가 준공되고 2002년도에 12월달에 국제 여객선 부두가 예. 여기서 개항돼요. 터미널. 예. 예. 그리고 2004년 5월달에 6부두가 준공돼요. 어. 네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8부두 컨베이너 양곡 전용 부두인데 이게 7부두인데 엄청 크잖아요. 엄청 커요. 네. 엄청 이게 지금 가장 수심이 깊어요. 이게 지금 한 만조대 한 9m가 나옵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가 컨테이너가 2,000 TEU란데 2,000 TEU는 어떤 컨테이너를 한 그 배에 2,000개를 실 수 있다는 거예요. 2,000개를. 엄청 아. 큰 거예요. 컨테이너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 방만해. 그거까진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2,000개를 실을 수 있는 부두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엄청나.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 굉장히 확장이 돼요. 그래 또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90년도에 하구뚝이 또 안정이 돼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토사 근데 하구뚝이 진짜 문제였어. 문제. 하구뚝이 하구뚝. 문제야. 여러분 잘 모르죠 하구뚝이 왜 문제인지. 90년, 좀 해주십시오. 90년도에 하구뚝이 안공되면서 이제 토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길을 막으니까, 그러니까 물길을 막으니까, 물길을 막으니까 흙이 쌓이는 거야. 흙이. 원리는 이거예요. 아. 민물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럼 뻘 토사가 같이 와요. 그럼 다시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면은 100이 왔으면 갈 때는 20은 나와도 80은 가. 그럼 계속 쌓이면 쌓이겠죠. 네네. 근데 원래대로는 물이 와서 같이 나가는데 물길을 막아놓으니까 얘가 들어왔다가 놓고 그냥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조천로 앞에 보면 그 금남도. 금남도뿐만 아니라 네. 조천로 앞에는 그 지금 물길이 없잖아요. 네네네네. 완전 또 왜냐면 거의 준설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아, 그래서 그게 토사가 원래는 거기가 거기가 단어는 뭐냐면 강바닥에 있는 흙을 파내는 걸 준설이라고. 파내야 되는데. 알아서 몰랐잖아. 몰랐잖아. 알려주는 거야. 준설이란 게 그거야. 그러니까 계속 토사가 와가지고 저기 조천로 가서 보면 지금 그대로 있죠. 네네네. 뻘이 네. 그 뻘이 없어야 돼 원래. 원래 없이 거기가 하구뚝이 없으면 그게 없어질 거예요. 바닥 그 배가 금남도. 운행할 수 있도록 금남도 원래. 알죠? 금남도. 금남도 알아요? 그 진짜 엉뚱하게 섬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무인도 같은 섬 같은 거. 그게 그 준설토를 모아가지고 쌓다 놓다 보니까 섬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지금 청소년들 한 40명 정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잘 알아야 돼. 우리 군산 엄청 우리 회사는 집중을, 군산에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알아야지 어디 가서
좀 잘난 체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인기가 많은 강남도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준설도를 매립을 안 되니까 네. 제2의 투기장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또 만들고 아. 있는 거야. 이제 아. 예, 그런 저거, 상황. 저거. 그 하국뚝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국뚝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다가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면서 96년도에 해수부에서 전국 신항만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해요. 예. 네네. 이 건설 계획에 의해서 새만금 신항이 이제 건설된 겁니다. 그렇죠. 결정이 돼서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까지. 이때 96년도 신항만 건설 계획이 군산항이 토석의 저기 준설을 예산이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항을 수심이 낮으니까 이제 선박은 대형으로 추세로 바꿔지니까 네. 그래서 새만금 신항이 이제 건설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사를 보면은 새만금 신항은 역사가 내양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김제희가 그 항을 아까 우리 그 사회자가 지적하다시피 김제는 항을 관리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다니까. 이게 신항만을 건설할 취지 우리가 법도 마찬가지 법의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요. 법을 왜 만들었느냐 그 취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할때 보면은 예. 만든 이유 그러니까 새만금 신항을 만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역사를 지금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김제는 잘하는 게 있지. 그 논농사 잘 짓고 그 동물, 네네. 소 뭐 이런 거 가축 사육 이런 거 잘해. 그거 열심히 하면 되거든. 네. 그거 열심히 하는데 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래? 물고기 잡을 능력도 안 되면서 물고기 잡는 거는 어부들이 하는 거야. 이게 물고기 잡는 그런 항이 아니고 컨테이너 이런 무역.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네, 좀 저희가 집중도 있게. 나 그러니까 정말. 지금 한번 또 보면은 지금 현재 수심이 우리가 한 8m에서 9m, 그 다음에 네네. 간조 때는 한 4m 정도 돼요. 네네네. 현재. 근데 지금 대형 선박이 들어오려면은 최소한 14m는 돼야 돼요. 예. 아. 최소한 14m. 네. 그래 선박 자체가 지금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13이 되는데 지금 신항만은 항로는 18m에서 한 40m 나옵니다. 지금 항로는. 그다음에 정박지 수심이 17m가 나와요. 예. 오. 그러니까 다른 데를 보니까 부산 신항이 16에서 20m가 나와요. 지금 부산이. 그다음에 인천항이 16m가 나오고 그다음에 광양은 좀 적어요. 10m 나오고 목포항은 12.5m. 평택항이 11에서 18m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박제 17m 하면은 이제 10만 톤급 이상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네네. 그렇죠. 이게 진짜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향후 앞으로 저희가 수도도 뭐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건 모르고 중요한 모르죠, 아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어쨌건 제가 그 수산업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원래 군산은 수산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도시였어요. 그렇죠. 엄청났죠. 엄청났죠. 아니, 엄청났죠. 특히 항구인데 우리가 무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수산물. 수산물을 많이 했어. 저기요 말 좀 잘 들어봐봐요. 이게 농업과 수산업이 좀 차이가 있어. 봐봐요. 농사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막 해야 돼. 근데 수산업은 뭐냐? 그냥 바다에 있는 거. 걷어들이면 되죠. 그냥 주워오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 군산이 수산업 때문에 엄청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렇죠. 엄청났죠. 엄청났어요, 진짜. 우리 때만 해도 막 개가 막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신영대원님 초선 때 네. 첫 번째 토론회를 제가 가서 그 방청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예, 근데 예. 거기서 이야기 나왔던 게 새만금을 막아가지고 이뤄낸 수산업이 작살났어. 그러니까 이뤄낸 새만금 때문에. 생산 금액이랑 수산업이랑 비교했을 때 수산업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커. 그러니까 잃은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갯벌 다 날라갔어. 네. 갯벌이 우리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갯벌이 그 맨손업 있잖아요. 그냥 조개 줍는 거야. 그게 이게 너무- 맥주 사업이야. 네, 너무 쉽게 얘기하죠. 아 물론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군산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진짜로. 그게 조단위 사업이었어요. 그 백합들이 중국으로 수출이 진짜 많이 됐었는데 많이 됐는데 그게 그게- 다 날라갔잖아. 지금 갯벌이 어디 갔어? 갯벌이 다 없어졌어요. 새만금 때문에. 그게 너무 그러면 안타깝죠. 과연 새만금은 국가 산업이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군산 시민이란 말이에요. 부산 시민 엄청나게 피해봐요. 엄청난 잠깐만요. 피해가 저희가 방향이 지금 갑자기 좀 많이 갔는데 일단 신항만 얘기를 해야 된다.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입해가지고 오랜만이라. 이거 오래간만에 했고 너무 신나서. 몰입했어요. 죄송합니다. 신앙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새만금 신앙은 이제 10만 토크 이상이 이제 입학이 지금 가능하고. 네네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항만 그 입지 확장성이 굉장히 커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그 확장성을 고려해서 최소 15선석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부지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면 33석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새만금 신앙은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좀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항을 만든 이유는 사실 무역항 지정한다는 것은 무역항 지정이 무슨 왜 무역항 지정인지 알아요? 무역이 뭐예요? 가지고 오는 거. 네. 그러니까 애국에 있는 물건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으로 나갈 수 있고 수출과 수입과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 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 배가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무역항이거든요. 그러면 무역항은 모든 무역항에 생산물이 있었는데 그 생산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군산 국가공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산 국가공단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애국으로 수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원료를 또 애국에서 가져오는 수입이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무역항을 지정하는 거니까 그 항이 군산공단이 없으면 항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김제공단이 얼마 될 그 우리나라 그 공단 중에서 뭐 이건 이제 저 잠정적인 건데 공식적인 수치는 아닌데 우리나라 공단이 가장 커요. 공단이 지금 지방공단, 네. 그다음에 새만금공단, 국가 1, 2공단에서 네 공단 수출입 그 5개 공단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공식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공단이에요. 공단 중에. 공단 중에서. 여기 군산, 새만금. 군산 이게 지방공단, 군산이. 새만금공단에서 하면은 네. 군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단이 우리 군산공단이에요. 그러니까 새만금공단, 군산공단. 그러면 이제 의원님 논리대로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단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무역항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군산시 항이 안 되면은 김제시 항이 되니까 또 법적 행정적인 절차들이 또 부과되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수출 수입하면서 그렇죠. 많은 것들을 김제에서 세금이나 뭐 이런 걸로 걷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그게 다 김제로 가는 거지. 저는 세금보다는 이제 뭔가 물건이 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뭔가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절차가 그건 필요가 뭐, 없어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금이 네네. 그렇게 다 김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지방세나 여러 가지 이제 부가치들이 굉장히 김제로 나가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자체 어떤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만약에 이제 그 무역 관할권이 김제로 가면은 그 바다 어민들이 이제 면허도 네네. 군산시에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김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문제들이 우리 지금까지 그 군산의 어민들이 이제는 김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불편함들이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제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보다 군산에서 어업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많죠. 군산항이 아니라 김제항으로 변하면은 그걸 행정적인 불편함들이 엄청 많아지는 일단 근데 거죠. 어업하는 분도 진짜 많이 줄긴 했어. 진짜 많이 줄어가지고 한 80%가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행정적인 뭔가 불편함이 생기고 행정적인 그걸 불편함, 그다음에 어떤 우리 어떤 그 가장 큰 행정 불편이 가장 크겠죠 네네. 어민들에게 있어서. 예. 그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군산에서는 원포트를 주장을 하고 그 김제에서는 투포트를 주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해주시죠. 우리는 이제 원포트랑서 어떠냐면은 네. 이제 주장한 것이 이제 우리는 원포트 주장하고 그다음에 김제에서 이제 투포트를 주장하는데 네네. 그 원포트 투포트가 어떤 거냐면은 무역항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항으로 그렇죠. 네네네. 원포트예요. 네네. 그다음에 김제는 무슨 소리냐? 이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항이기 때문에 별도 항이다. 네네. 군산항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제에서 주장한 것은 이건 군산항 그대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신항에서 새로운 항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 두 개 항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모든 그 어떤 국제적인 관례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원포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네네. 그게 부산. 네. 부산이나 군산이 비슷하네. 네. 네. 부산 신항이 있어요. 부산 신항이 우리하고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여기 보면은
지금 보이죠? 예. 네네. 여기 조금 가까이. 여기가 지금 여기는 지금 부산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아, 네네. 그다음에 이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진해예요. 아, 창원시 진짜 지금 네네. 진해구죠. 진해항인데 여기는 이제 그때는 바다였거든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해안경에서 이런 정도에 지금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 이 항이 여기 이제 매립돼 가지고 여기 남쪽 컨테이너 저기 항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인데 여기는 서쪽은 김해로 항으로 돼 있고 네네. 여기는 이제 부산항인데 이제 문제는 이 북측 터미널 항이에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6대 4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60%는 경남 관할 구역이고 네. 소지가 그다음에 40분 부산인데 이 항에 대해서는 부산 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전체를 원포트로. 원포트. 그러니까 여기는 관할 구역이 달라요. 여기는. 예. 아, 여기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그 저기 도청 소재지 가면은 저 홍성 가면은 경찰서는 홍성군이고 도청은 뭐 예산군이 그럴 거야 아마. 아, 네. 그리고 또 교육청은 또 뭐 예산이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이게 이런 혼지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부산의 신항을 보더라도 원포트로 관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투포트라면은 군산항하고 예를 들어 새만금시하고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경쟁은 필요 없는 국가 예산이 낭비해야 되는 거죠. 행정 낭비야. 행정 낭비죠. 행정 낭비야. 왜냐하면은 뭐 군산에서는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김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선사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모든 할인될 것이고 네. 그러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행정적 낭비고. 네네. 그러니까 항 자체는 원포트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결정을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지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지사가 결정하기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군산 편도 들 수도 없고 김제 편 들 수도 없죠, 사실. 네네. 이해는 돼요, 사실. 그래서 자기도 결정을 못 하니까 그때 작년 이제 기자들이 김제시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예. 네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 그때 김관인 지사가 답변이 예. 내가 좀 어려우니 예. 군산시와 김제시가 어떤 중립적인 인사들, 네. 해양항만 전문가들을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그 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언을. 네네.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로 올리겠다. 그렇죠. 아, 네. 결정권자에게 올리겠다. 해수부 장관도 답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두 지자체에 지금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사한테 답변 의견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예. 아, 지사가 의견 좀 주면은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대로 결정하면 되거든요. 지사 네네. 의견대로. 네네. 왜냐하면 송하진 지사가 관할권 할 때도 마찬가지 김제 쪽으로 의견을 주니까 네. 지사체로 통과되는 거 똑같거든요. 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회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네. 의견 나온 대로 그대로 제출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네네. 김제시도 반항할 이유도 없고 우리 군산시도 반항했는데 그 결정이 우리 원포트로 주장해야 된다. 해양 전문가들도 네.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니까. 어. 그런데 이제 그때 미지근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결정하다 이제는 갈등이 생기죠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갈등을 생기죠. 계속 유발한 유발하는 거예요. 그 갈등을 유발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문회 누구야? 결과 났으면 우리가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출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갈등을 참 여기서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아, 좀 세게 어렵지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김현자가 풀게. 이건 네.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근데 때를 놓친 거 이게. 아니 잘못했죠. 거예요, 이게.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 자문위원 구성해라. 네네. 자문위원 구성한 결과로 내가 따르겠다. 네네. 올리겠다 얘기했어 본인 입으로. 네네. 그 결과가 나왔어. 네. 올리면 돼. 올리면 돼. 올리면 돼.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자문위를 누가 군산시 구성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김제시에서 구성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 네. 자기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사실. 네네네. 김제 편 들으면 군산에 날릴 것이고 군산 편 들으면 김제에서 날리니까 그 자문위에서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배제될 인물 있잖아요. 예. 네. 군산시에서 배제할 인물 제출 리스트를 예. 그다음에 김제에서 배제될 인물 제출해서 그 사람 다 배제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사를 그대로 잘 구성을 해서
만들었어. 네. 그리고 3번 회의를 했어요. 네. 회의도. 예. 그 결과 나왔어. 그럼 그대로 갖다 그때 당시에 제출했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아니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건 누가 봐도 저는 진짜 군산 사람임을 떠나서 이런 내용은 누가 봐도 국가를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죠. 군산이 운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건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이견이 왜 어디서 이견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관할권하고 무역항 지정은 별개의 것이에요. 네네. 그 무역항 지정을 군산항으로 한다고 해서 관할권이 우리한테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네네. 별개 그렇지만 좀 유리하겠죠. 네. 근데 만약 경우에 투포트로 가면은 군산은 그냥 이제 관할권을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김제가 그 관할권 이렇게 하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 이제 한국까지 내놓으라는 거는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형태예요. 예, 이거는 저희 저는- 기관과는 전혀 아, 잠깐만. 상관없는 예, 저는 이진우 군산, 자 봐봐요. 아 잠깐만. 사회자님의 봐봐요. 군산, 김제, 부안 우리 또 더군다나 선거구 하나야. 근데 우리가 갑이고 걔네 을이야. 잠깐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 이것까지 예, 예, 이거는 좀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청송자치연구소와 아니, 전혀 저 진짜- 관련이 없는 아니 정말 발언이십니다. 솔직히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진짜 화나요. 김관영 도지사는 고향이 어디예요? 나는 회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잠시만 지금 부산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아 저는 진짜 솔직히 좀 실망스러워요. 우리 지역의 또 도지사고 근데 우리 지역 도지사라고 우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야. 안 들어줘도 돼. 하지만 본인이 한 약속이고 그건 지켜야지. 나 무조건 우리 편 들어달라는 거 아니라니까. 네네. 마찬가지 우리 군산시 입장도 군산시 입장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하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주장한 거지 우리 군산 편 들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 약간 화제를 좀 바꿔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경쟁 구도로 김제랑 군산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적 정신이 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메가시티? 이거를 메가시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좀 화해나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 혹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있을까요? 저도 지금 군산시 그다음에 김제시 이게 싸울 게 아니라 네네. 통합에 대해서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건의안도 발표하고 몇 번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관되게 메가시티를 조성을 하죠.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 것은 김관희 지사가 말한 메가시티라는 것은 그게 메가시티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자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산시 입장은 김제, 부안뿐만 아니라 익산까지 익산. 익산까지. 가야지 메가시티가 돼. 네. 인구가. 70만. 그리고 저기 서천까지. 서천까지도 우리 서천, 생활권. 그렇죠. 한 아, 번 우리 정도. 생활권이야. 아 그렇죠. 우리 생활권이니까 왜냐면 메가시티는 도를 뛰어넘는 거라 상관이 없어. 충남이라도 우린 도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 우리 메가시티가 되는 거야. 제안할 때 그건 너무 군산 중심. 당연히 군산이. 네. 아 당연한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해. 오케이. 저희는 군산 사람이니까 그렇게 주장할 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 이제 시흥대 의원도 그때 한번 그런 주장을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 세 개 시군을 통합을 해서 군산은 공업도시, 그렇죠. 네. 그다음에 김제는 행정도시, 그렇죠. 그다음에 부안은 관광도시로 가면 좋겠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 김제에도 통합하려면 뭔가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센티브가 행정도시 가면은 김제는 행정타운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군산이 좀 서운하겠지만은 통합하려면 우리가 좀 통크에 양보를 좀 해야 양보할 수 있어. 우리가 양보할 저도 수 그런 있어.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통크에 김제 행정타운 갖고 우리 공업도시로 가고 야, 니네 시청 그러면은 가져가. 뭐 싸울 일이 없어 이게. 근데 김제에서는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왜 행정을 해? 통크에 우리한테 공업을 넘겨라. 이렇게 하실 수도. 니네는 놈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지금 언제 뭘 하겠다는 거야. 예, 그건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진짜 그래요. 지금 이게 문제가 통합을 하면 사실 이런 갈등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 개 도시가 한 도시가 되면 돼. 그렇죠. 갈등할 필요가 없어. 아. 그래서 그 한 도시가 되면 그냥 새만금 시로 딱 만들고 우린 군산 구에 사는 거야. 아, 그러니까 군산구. 제가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았던 게 뭐냐면 의원님들 주장한 게 뭐 김제시 너네 행정 가져가 이거 자체가 웃긴 게 뭐냐면 통합하면 다 우리 건데 다 우리 거야. 그냥 다 그 우리 말 거야. 자체가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군산은 찬성을 해.
같이 시 아, 메가시티를요? 찬성해 군산 입장은. 아, 그런가요? 네, 찬성해. 아, 그런가요? 새만금을 두고 이 세 도시가 걸쳐 있는데 이 세 도시가 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새만금 시가 되는 거야. 우리는 찬성해. 근데 김제는 반대래. 아, 그런가요? 김제가 반대래.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게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만경강 때문에 그러는 거야? 메가시티가 지금 사례로 있나요? 좀 있지. 국내? 지금 창원이 일단 첫째 예지. 그다음에 청주. 청주. 청주하고 청원군이 어렵게 지금 통합을 마창진이 됐지. 그러면 이게 통합 과정을 할 때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주민투표도 있어야 되고. 예. 지금 전주랑 완주가 못 하고 있잖아요. 그 그거를. 주민투표가 완주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주민투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투표 당연히 있어야지.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주민투표 하기 전까지는 누가 찬성하는 반대하는 이건 모르잖아요. 투표로 나와야지. 뭐 그렇지. 예. 어. 아, 네. 아니 그걸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평화롭게 좀 뭔가 해결해 나가는. 근데 김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기분 나빠지는 거야 이게. 아니 적당히 해야지.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한까지 내놓으래? 그건 뭐 제안은 할 수 있으니까. 너 김제 아니 그건 아니고. 너 아는 사람? 아니 이게 좀 생각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 예, 저는 아무리 100번 예. 양보해도 예. 열어놔도 난 일본 사람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똑같은 논리다. 아, 이게 그 의원님 예. 말씀이 정답이라니까. 이게 남의 나라 땅 뺏는 게 일본 놈들이 하는 짓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너 좀 친일파야? 우리가 좀 같이 논리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논리적- 느낄 때는 좀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하지 않나라는. 사실은 어쨌건 군산이 잘못한 거야 처음에. 네네. 이거 뺏긴 거부터가 잘못된 거야. 너무 이해관계가 안일하게. 문제야, 이해관계.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대응을 했던 거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제라도 그냥 다 뺏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서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그나마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분들이나 이제 시장님들 토론회를 쭉 봤는데 군산의 리더분들이 좀 그런 게 일관적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의원님도 동감하겠지만 이게 그 삼성센터부터 얘기가 나오면은 되게 약하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막 뭐 이게 군산 거냐 김제 거냐 막 할 때 누가 그랬어? 이름 대봐. 이름은 제가 이름 말 불러봐. 못하고요. 아 이름 불러봐. 예, 하여튼 누가 좀 그랬어? 그런 게 좀 너무 아쉽다. 예, 신앙만이 좀 아쉽다. 어찌됐든 근데 신앙만 얘기는 좀 저희가 많이 다채롭게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아마 모르셨던 군산 시민들 제법 계실 텐데 참. 이 영상 이거 저희 링크 걸어가지고 다들 좀 이렇게 널리 퍼뜨려 주세요.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우리가 잘 몰라. 신앙만 뭐 이렇게 시끄러? 뭐 한다고 뭐 머리 깎고들 왜 그래? 네. 모르니까들 그래. 이 진짜 심각해. 우리 땅 안 뺏기려고 머리도 깎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식하시고. 단식하셨어요. 릴레이 단식 하셨잖아요. 예. 혹시 그때 좀 기억 남는 뭔가 시민분들의 뭔가 발언들이 있으셨나요? 오셨던 단식하면서 느끼는 것이 좀 저도 이제 겨루는 자세로 지금 단식을 했거든요. 네네. 이틀이지만은 나는 그 오후 2시부터 단식을 해도 되지만은 나는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대 정치인으로서 또 훗날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세는 결혼하는 자세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단식하면서 있어 보니까 시민들이 와서 굉장히 호응도가 난 높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호응도가 없다. 아니 높다. 아, 높다. 아, 죄송합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좀 높다라는 걸 느꼈고 정말 시민들이 그 정치인들에게 어떤 뺏기면은 정말 우리는 설 차례가 없어요. 나는 이제 만약 뺏기면은 군산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시도의원들 지금의 정치인들 다 그냥 그만둬야 돼 그날. 저 동백대교에서 한 번씩 뛰시는 건 어때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그건 조금 이제 예, 넘어가는 그건 좀 너무 위험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퇴할 수 있잖아요. 책임지고. 네네. 아니, 정치인들이 그건 난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어떤 근데 아무도 안 결혼 할 자세 거예요. 있어야 돼. 네. 제가 의원님께 또 한 가지 또 제안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제 시의회에 저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군산 시의회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사실 소통하는 부분들이
보통 SNS 유명한 어플들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제가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시의회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 근데 군산 시의회만 자유발언 영상이나 본회의 영상에 댓글을 못 달게 돼 있어요. 군산 시만, 네, 유튜브에? 군산 시만. 예, 제가 그래서 그걸 페북에다 한번 올렸거든요. 왜?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건 군산 뭐야? 시만, 근데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군산시의 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면은 나는 일방적으로 얘기할 거야. 너네는 얘기하지 마. 약간 이런 입장인 것 아니 근데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군산 시민들 중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긴 해. 근데 전국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 근데 이상하든 안 하든 이거를 오픈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뭔가 채널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지역들은 뭐 예를 들어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개방해놨어요. 완주군, 전라북도청 이런 데들은 다 개방해놓고 임실 그리고 무주 여기도 다 개방해놨어요. 댓글 쓸 수 있게끔. 물론 댓글이 많이 안 남기긴 하지만 남길 수 있게. 그리고 특히 어쩜 남길 수 있게. 네, 국회 유튜브 가면은 엄청 자유로워요. 근데 댓글 남기고. 군산 시의회 유튜브만큼은 댓글조차 다 썩게 해놨다. 예, 여기만 제가 아니, 전라북도를 오늘 이거 다 어떻게 조사를 된 해봤는데 겁니까? 예.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저도 이제 처음 들었고요. 유튜브 네. 안 보시면 본인 나오는 유튜브도 안 보세요? 처음 들어 처음 네네. 자꾸 내용을 좀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는 현재 본회의만 유튜브 생중계 지금 가능하거든요. 네. 네네. 본회의는 그다음에 네. 상임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본회의든 상임위 회의든 간에 난 유튜브로 생중계 돼야 된다. 다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예산이 좀 들더라도 네. 그래야 시민들이 의정 활동을 그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발언을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고 그쵸. 그다음에 어떤 자리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건 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원이면은 그 회의 나는 이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제 일을 그 의회로 보거든요. 모든 업무의 일이 의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회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의회에서 파견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위원회 회의를 무조건 참석을 해요. 네네. 세 번째가 그 주민센터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 참석. 네네네. 네 번째가 내 개인적인 일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상임위 회의든 본회의든 간에 한 번도 결석해 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한 번 내가 그 참석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회의 때 본회의 끝나고 나서 1시부터 12시 반부터인가 운영위 회의 있었어요. 네네네. 1시부터. 네네네. 2시에 이제 본회의니까. 네네. 근데 1시에 운영이 안 빠졌는데 다른 일정이 급해서 아 참석을 지금 못했는데 그리고는 내가 본회의나 상임회에서 거의 참석을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리석도 안 해요. 출석률은 무조건 내가 1등이다. 출석 중에 한 번 내가 빠진 1등은 아니에요. 1등은 아니야. 네.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있구나. 있을 수도 네. 있겠죠. 아하. 모르니까. 네. 예.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시민들이 의회를 이거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네. 뭔가 그런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채널을 댓글도 못 달게 해놓은 거는 문제가 있다. 네, 저는 그게 아니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서원식 어.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발언들 했어요. 예를 들면 네. 저번에 하셨던 것들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네. 5분 발언 했으면은 네. 거기에 따른 제 응원 댓글이나 그렇지. 공감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필요하지. 아니면은 의원님 뭐 이런 정보들도 있는데 이것까지 추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필요하지. 얼마나 소통이 좋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게 소통이거든요. 소통이지. 네,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게 근데 군산시만 없다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슬픈 현실. 현실.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네, 제가 통계낸 표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요.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려서 보내드려. 하겠습니다. 예. 저기 카톡 연결돼 있지? 다 네네. 보내드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오고 막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시간 다 됐네.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들 스스로도 본인들의 SNS들 있잖아요. 그걸 평상시에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꼭 선거철에만 한다? 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SNS가 꼭 선거철에만 막 페이스북 막 하고 막 친구 신청하고 막 올려. 하루에 뭐도 막 한 12개씩 올려. 네. 근데 선거 딱 끝나잖아? 한 개도 안 올려. 그냥 가뭄에 콩나도 올려. 그건 소통이 아니지. 그건 가짜 소통이야.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된 마당에 SNS만큼 소통이 편하고 빨리 되는 게 어딨냐고. 그렇죠. 지금 시대가 엄청 변했고 제가 느낄 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계엄이 일어났을 때 이재명 그 민주당 라이브 바로 대표께서 키잖아. 라이브 켜서 어. 국회로 진짜 많이 몰려들었어요. 많이 왔지. 시민들. 근데 그 지금 시대 자체가 그렇게 변했는데 그렇게 변했어. 제가 그때 그런 게 좀 너무 아쉽다. 군산 정치하신 분들이 너무 아쉬워요. 이제 그런 걸 너무 안 하시니까. 근데 진짜 다른 어떤 좀 그래도 좀 유명하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SNS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 그렇죠. 가감 없이. 본인들이 예. 직접 해요. 예. 본인들이 직접 해. 근데 특히 지방 정치인들은 보좌관들이 해.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게 그러면 뭐냐면은 엉뚱한 댓글들 달고 그래. 그 본인 선거에 하시고 그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거 올리시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 너무 사실 아쉬워요. 그게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고 시민들하고 댓글로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근데 현역에 살아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SNS로 사실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페이스북 같은 거 직접 해. 그리고 직접 댓글 달고 좋아요 눌러. 직접 본인이 해. 네. 예. 그런 끊임없는 시민과의 소통.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우리 서 의원님께서도 내일부터 페이스북에 하루에 한 개씩 그냥 셀카라도 올리세요 그냥. 그러니까요. 셀카 올리고 나 잘생겼지 뭐 이런 거 재밌거든. 이게 사실 요즘에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예. 정치인들이 쓴 페이스북 글이 뉴스가 돼서 그거 나오는 캡처해서 뉴스에 예, 나오잖아 항상. 그게 되는 시대인데 예. 사실 그런 게 너무 약하지 않나. 그래서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너무 이재명 대표님만 얘기했는데 뭐 홍준표 예,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좋아하는구나. 아예 뭐 예. 예, 콜라가 시원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 자체가 자자마자 예. 시간 다 됐고요. 근데 우리 서 의원님보다 우리가 네네. 더 떠드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아니, 저희가 또 이거 간만에 하는 방송이라 신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번에 의원님하고 얘기했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환경 문제나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많으셔. 그래서 만약에 신앙만이 군산항으로 되면 또 신앙만에 따른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 제가 느낄 때.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모셔서 그때 그 2차 전지. 어, 예, 2차 전지. 그때 예. 사고 난 것도 제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예. 그때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군산의 그 안전, 환경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근데 지금 이제 신앙만이 견설됐을 때 이제 환경 문제 아까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저는 이제 해수유통 문제야. 해수유통이 이제 나는 해수유통이 답이라고 봐요. 답이죠. 네네네. 당연히 답이죠. 정부 정책도 지금 네. 전에는 이제 담수에서 해수유통 쪽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시아오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예. 그다음에 서산의 부담호. 네. 그 보면 거기도 지금 이제 허물려고 지금 예, 정책을 좀 예. 취하고 있거든요. 네. 부담호도. 그러니까 예. 지금 거기도 지금 뭐 수질 문제가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죠. 우리 새만금은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빨리 그러니까요. 해야 돼. 예. 빨리 그리고 이제 해야 거기가 돼. 문제는 지금 1.5% 낮아요. 1.7이라고 그러던데 또? 네, 1.5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수 유통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떤 신앙만의 문제, 네. 수위가 높아지니까 예.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우리 의원님이 좀 강력하게 좀 이끌어 나가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수 유통에 대해서도 뭐 발언도 하고 예. 또 건의안도 좀 제출을 그랬었는데 아니 한 번도 모셔서 해수유통만 가지고 얘기해도 1시간 해도 돼. 그럼요, 그럼요. 해수유통이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런 거 얘기를 떠들었음에도 모르시는 군사 시민이 모르죠. 많아. 예. 몰라 해수유통 그게 뭔데 이런 분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번 더 모시고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참 그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저는 우리 사회가 뭐 마지막 질문 그 질문 요지 그에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회가 좋겠느냐 하는데 네네네. 저는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예. 어떤 제가 딱 두 가지 좀 신념이 있는데 이제 신념이 있기 전에 좌우명이 예. 난 춘풍추상이라는 단어 있죠. 춘풍추상. 추산? 춘풍추상 가을 추자 서리상자. 예. 그러니까 봄바람
봄춘자 바람풍자. 아. 봄바람처럼 훈훈하고 가을서리처럼 좀 그 냉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되고 아. 남에게는 관대해야 된다. 아하. 오.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했죠. 내가 베푼 선의는 물에다 새기고 내가 받은 은혜는 돌에 새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무슨 말인지 와. 알아요? 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베푼 거는 네. 물에 그냥 새겨서 흘러가게 아무도 모르게 하고 네. 내가 받은 은혜는 결코 잊지 마라. 그 두 가지가 똑똑하지. 예. 이제 잘하시네. 예. 그 어려운 건데 잘하시네. 아, 그러니까. 맞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춘풍추상과 그 내가 베푼 선의는 물에 새기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거 제 작업명이거든요. 아. 그걸 우리 정치하면서 내 실천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관리도 열심히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의정 활동도 어떤 시정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네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정신에 바탕으로 해서 나는 우리 저 서민들, 네. 그러니까 서민들이 좀 신명나는 세상이 좀 갈구하는 게 희망이에요. 네네. 신명이라는 것이 정말 흥이 나서 즐겁게 논다 이런 뭐 감정 표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좀 신명나는 세상.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뭐 대동 세상인가 뭐 그런 얘기 좀 비슷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니즘. 목사였으니까. 네, 그다음에 목사니즘. 소상공인들이 좀 웃을 수 있는 세상. 네네. 두 가지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의정 활동에서 내가 하는 것들이 이제 절에도 우리 지역의 전 침수 지역이 신풍동과 삼북동이 제일 심해요. 월명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물이 네. 뭐 네네. 그렇지. 그 침수되면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다 소상공인들 맞아. 어. 맞아. 제일 어렵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분들 위해서 지금 차수판 그 침수 방지 지원 예. 절을 예.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개정을.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서 골목형 상가 지정 절에도 만들었어요. 네네. 그게 어떤 거냐면은 골목형 상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 상품권을 일단 쓸 수가 있고, 아.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상권들이 국비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있고. 이런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괜찮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개정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경로당 노인 점심 급식 촉구 건의안도 발의됐거든요. 네네.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례나 어떤 건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런 것에 연관된 서민들의 어떤 신명나고 소상공인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네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 조례도 그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좀 발굴하고, 그다음에 건의안도 그런 부분에서 촉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시가 좀 서민들이 정말 신명나고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네네.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의정 활동에 최역점을 두고 열심히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예. 기대가 크고요. 진짜 윤석열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서민들. 이제 뭐 그거야 나라에서 이제 뭐 하겠지만은 군산 소시민들 먹고 살기에 많은 정책 개발해 주시고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봐요, 제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